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4%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국채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죠. 선물 거래와 유럽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LT가 2.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대략 선물 가격의 변동을 놓고 봤을 때 15b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사태 초기라는 점,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쟁 양상에 따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고질적인 분쟁 지역이었던 것만큼 확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금융시장의 파동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정도의 국지적인 갈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 금융시장도 그 전망을 그대로 지금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최근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요. 결국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전망 대부분 이랬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수많은 금융시장 참여자들 또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한마디로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던 게 우크라이나 사태였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국지전에 그칠 것이다.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었죠. 사실 돌이켜보면 저도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때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미 끝냈던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좀 반응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고 크게 신경을 안 썼죠. 다 현금화를 해서 들고 있었던 사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국지전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 2년이 다 가는데도 현재까지 전쟁의 승패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유럽에서 발발한 국지전의 성격을 넘는 그런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촉발, 금리 상승을 이끌어온 그런 일단의 사태들의 트리거 중에 하나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것은 발발 목적과 배경, 기간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대전환 또는 대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는 파급 효과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 직전에 유가 WTI고요. 보시게 되면 90불 중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2월 22일, 2월 24일 정도에 침공이 이뤄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유가가 상승한 건 그 뒤로부터 4일 뒤인가요? 4일 뒤, 거의 5일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유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의 금융시장은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늘 하던 분쟁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금융시장도 이런 대부분의 전망, 단기적 이슈로 끝나는 분위기가 지금 컨센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결론 내기 어려운 그런 게 지금의 양상이고요. 앞으로 이게 확대될지 여부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시나리오별로 살펴본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란과 사우디의 개입 정도, 즉 이스라엘이 혹여나 하마스를 넘어서 이란 타격까지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중동 전체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언제든지 돌발할 수 있다라는 지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가
이란의 배후 없이 이런 일을 벌이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아직은 전쟁 이후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는 4% 급등한 것은 전쟁 지역이 중동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 상승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쟁 양상에 따라서 빠르게 안정될지 또는 오히려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크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이어질지 그 키는 이란의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는 4% 급등했고 채권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난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꾸준히 오래전부터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절대적인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오일 쇼크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예전부터 꾸준히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가능성이 벌어질 수 있는 판이 깔린 겁니다. 아직은 확전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든 작은 실수 하나라도 촉발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오랜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동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더욱 이런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달러당 엔화를 보시게 되면 148엔으로 확인이 됩니다. 좀 떨어졌죠. 이게 결국 전쟁의 여파로 인한 달러 인덱스의 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흐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대부분 달러 약세로 흐르다 달러 대신 유로화나 엔화가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후 전쟁 양상에 따라서 다시 달러가 강세로 흐른다든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도 크게 그런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는 유가가 4%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엔화가 조금 안정이 됐고 엔화 강세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압박을 많이 받진 않았었죠.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런 투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제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하는 그런 흐름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 상태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가 여기서 빠르게 종료가 되거나 지금 상태에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전쟁 양상이 심각해진다든지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전쟁에 대한 양상을 결론 내기는 너무 이르다. 지금 어제 주식 거래에 큰 패닉이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전처럼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영향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제 정세는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극적인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금융 투심들이 얽히고 설켜 큰 변화 없이 잔잔히 흐를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는 전문가들의 전망 자체가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뭔가 트리거가 돼서 궁극적으로 나스닥이 꾸준히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물가고 물가에 대한 트리거를 잡은 게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전쟁으로 인한 극단적인 금융시장의 패닉이 없더라도 이게 어떠한 나비 효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야 된다. 다만 저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초인가요? 이때 이미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다 현금을 들고 있었고 이때 진입을 한 것이죠. 22년 말에 하반기에 진입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판 거고
저는 이제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저는 그걸로 인해서 현금을 22년 초반에 대부분 고점에서 현금을 수익 실현했고, 안정적으로 작년과 올해에도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서, 별거 아니고 되게 간단한 건데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그럴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